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식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통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제품 분명히 좋은데 왜 일본에서는 안 팔릴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성공은 훨씬 가까워질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일본 식품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성공 방정식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연간 2조엔 한화로 약 20조 원 규모를 돌파했지만 그중 외국 식품 브랜드의 점유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국 식품 브랜드가 진출했다가 1년 안에 철수하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해요.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나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실패율이 나올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팔로워 수 100만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대박이 났던 제품인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했던 경험이요. 분명히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텐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통하지 않는 거지? 라고 답답해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한국식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본에서 독이 될까요? 그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식으로 팔로워 수만 보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면 일본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돈 받고 홍보하는 영상이네 하고 바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는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요. 다음으로 광고임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면 정보, 과잉에 지친 일본 소비자들은 또 광고야? 하며 피로감을 느끼죠. 결국 이런 방식은 잠재 고객을 구매 이탈하게 만듭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본 식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과는 다른 인플루언서 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소비자는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메가 인플루언서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진정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로컬 식재료나 전통 요리법을 소개하는 지역, 밀착형 인플루언서 나비건, 푸드 글루텐 프리 같은 특정 니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의 뷰티나 패션처럼 폭발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것보 다정보와 신뢰가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섭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를 성공적으로 섭외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단순히 팔로워 수만 보지 말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해요. 해당 인플루언서의 과거 게시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제품을 사용한 듯한 자연스러운 리뷰가 있는지 팔로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브랜드 타겟층과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라면 건강 관련 전문 인플루언서가 더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협업 가이드를 제시할 때도 일본 문화에 맞춰 간접 광고를 지향하고 제품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섭외한 인플루언서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일본 소비자를 사로잡는 식품 콘텐츠는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이즈미 사케는 장인 정신과 쌀 한 톨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뒀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직접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나 활용 팁 같은 체험형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가깝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막연한 효능 대신 구체적인 영양성분이나 섭취 후 신체 변화 등을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단순 광고가 아닌 유익한 정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그 핵심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스낵 A사는 일본의 유명 유튜버 모모짱과 함께 한정판 도시락 세트를 출시했는데 유튜버가 직접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진솔한 후기를 담아 2주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감귤 주스 비사는 관광 인플루언서와 제주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하며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 브랜드 인지도를 3배 이상 끌어올렸죠. 또 김치찌개 간편식 시사는 일본 요리 블로거와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체험이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지 문화와 소비자 특성을 이해한 접근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공들인 마케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회성 협업은 일본 시장에서 거의 통하지 않아요. 일본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짜 팔로워나 조작된 인게이지먼트에 속지 마세요. 팔로워 수만 보고 섭외했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과도하게 광고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일본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엄격한 식품 표기 규제나 문화적 금기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날개를 펼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일본 식품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로드맵입니다. 3개월 길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이 3개월이 여러분 브랜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지 맞춤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현지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이마켓 나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